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남 의원입니다. 정무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나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정이 정치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과 의회를 대상으로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쉽게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무부지사가 해야 할 일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정무부지사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제주의 갈등이 얼마나 해소되고 소통과 화합이 제주로 가느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무부지사가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김미연 정무부지사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이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정무부지사 후보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곧 이것은 도민의 요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부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이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원님과 후보자께서도 발언하실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병우 의원입니다. 다음은 강동우 의원입니다. 다음은 강상수 의원입니다. 다음은 김기환 의원입니다. 다음은 박호영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엽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11일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10분위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의원님들이 질의해 인사청문 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김미연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제9대부터 제11대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후보자에 대한 주요 양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드린 인사청문 요청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후보자 김희현.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지명받은 김희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오늘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여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도민이익과 제주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고경과 애정어린 질타는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소임만 맡겨주신다면 주어진 책무를 책임있게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지금 제주는 사상 초유의 대전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최단기간 성장통의 뒷근으로 남겨진 쓰레기와 오수 처리난은 여전히 심각하고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수익 개방 등으로 1차 산업은 시름시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호황을 누렸던 관광산업도 코로나 충격파로 단체, 외국인 시장이 무너지는 등 지역경제 양대 축이 균형을 잃으면서 근로소득 및 가계소득 정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엎친데덮친 격으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이른바 심상고 경제위기까지 강타하면서 민생경제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 등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삼선 도의원 활동에서 체득한 다각적인 입법 능력과 높은 행정 이해력, 25년간에 걸쳐 쌓아온 관광업 노하우 등 각종 현안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저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갈등을 없애면서 도민 화합을 이뤄내고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수산업과 농업이 발달한 성산에서 나고 자라면서 1차 산업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수축산물의 가격 안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식품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 생산 소득 향상과 안정으로 이어지는 고부가 가치 1차 산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차 산업 생산 기반의 관광 콘텐츠를 접목시킨 제주형 융복합 6차 산업 모델도 활성화, 1차 산업과 관광산업 간 소득 증대를 유도하면서 풀뿌리 민생경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민 화합을 만드는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와 도민을 위해 필요한 건 갈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청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통해 갈등의 고리를 끊고 협치를 통해 화합의 문을 여는 진정한 도민 대통합 시대를 만드는 데 뛰고 또 뛰면서 중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미래를 찾는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글로벌 경제 불안정 등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는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도의회와 협의하며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공공기관과 머리를 맞대 연구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삶이 한결 더 윤택해지는 미래 청사진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됨은 밝은 미래의 원천입니다. 특히 도정과 의회는 양축이 맞물려야 돌아가는 톱니바퀴와도 같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분명 제주가 직면한 수많은 난관을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뎌낸 후 농부가 다시 씨앗을 뿌리고 어부가 다시 바다로 나가는 것처럼 도민 한 분 한 분이 빛나는 희망을 읽을 수 있는 행복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지겠습니다. 그동안 삼선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도민들로부터 받은 기대와 신뢰를 정무 부지사로서 소임을 다해 성과와 결실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귀중한 조언을 잘 듣고 명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예,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하십시오.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저께
서귀포 시장, 제주시장 임명을 집행진에서 강행을 했는데 아직 우리 그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정무부지사 청문회장인데 이거는 도민을 무시하는 건지 뭐 작업 오면의 흔적도 없이 이렇게 강행을 하고 오늘 정무부지사 청문회를 하는 우리 의원들이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엽 의원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국민들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엽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향후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관련한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변경하는 거로 저희 의회 내부에서 고민하고 검토하는 걸로 전달하고 차후에 또 변경하는 시도를 계속해 나갈 거를 약속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 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보충 질의는 의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의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병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양병우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미연 정무부지사 후보는 이제 삼선 도의원으로 11대부터 이제 약 12년 동안 농수축 분야, 관광 분야, 환경도시 분야, 어떻게 보면 도의회 의장 직을 빼고는 다 해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폭넓은 의정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오늘 청문회 자리명탐 몇 가지를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지휘 공문 관련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주특별법 제11조에는 행정시장 임명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서 행정시장을 예고할 경우 2년 임기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거나 새로운 행정시장을 선임할 경우 개방형 직위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개방형 직위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무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서 공직 내외부의 공개 모집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가 출범한 이후 민선 4기 행정시장 예고한 사례 외에는 지금까지 개방형 직위 공문을 통해 시장을 선출했는데 그때마다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는 이러한 개방형 직위 공모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우리 양병우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저도 의회에 있을 때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또 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은
우리 도민사회에 도민들도 함께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고 또 청문회를 통해서 도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렸다. 그런 거에서는 청문회의 유용성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은 동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을 받은 뒤 또 한 채 또다시 청문회 무용론이라는 지적도 이제 받은 듯 이제 언론도 그렇게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실상 부적합 이견이 내려진 행정시장 후보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다시 한번 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청문회 우리 제주도지소의 정무부지사와 이제 감사님은 이제 감사원장은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고 사실 제주시장 외에 6개 이제 우리 그 출자 출령 기관들에 대해서 공사와 함께 포함해서 출자 출령 기관들은 우리 도와 또 제주도의회가 협의를 통해서 청문회가 이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자질과 능력, 도덕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 도지사께서 인사권에 대해서 시장 공백과 또 시정 공백 때문에 부득이 고민을 많이 했지만 부적합 때문에도 인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입장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도민들이 평가하고 도민의 목소리도 어떻게 어느 정도는 경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어떤 이 부분 때문에 언론의 청문회의 법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규정이라든가 어떤 협치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민들에게 이제 어떤 이 알 권리, 볼 권리, 어떤 그 접합론, 적합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부적합까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아까 이정엽 우리 중경은 이정엽 위원 이제 말씀도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청문회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해서 행정시장을 먼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에 그 취임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의회나 도민 사회에서 아주 불만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 김희현 예정자께서는 정치인에서 이번에 행정가 정무부지사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치에서는 매우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후보자께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역할은 제주도 전 분야에서 행정 분야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사의 보좌 역할도 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2기관인 제주도와의 소통, 그다음에 도민과의 소통, 사회단체와의 소통, 이 모든 분야에 대한 협력과 협의를 통해서 제주도정이 잘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주도 의회와 또 제주도민과 또 사회단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말 그대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도정이 인사를 보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물론 새 도정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 입장에서 오영훈 도정과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도정이 산적한 현안에 대한 이해와 해결책을 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원하는 목소리도 사실상 있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도민이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무부지사 예정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예,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 자신은 그러할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의원님 분들도 그 누구보다도 선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고 많이 만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의회 의원을 역임한 분들은 소통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정책 방향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지역 주민들과 누구보다도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들이 다 있다. 저 또한 그에 못지않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소통할 자격도 있고 또 농업 관련해서 아니면 관광 관련해서 또 농수지위원장도 했었고 이런 자, 여러 가지 그러면 분야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예전에 그러면 아까 농업을 말씀했는데 농업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사실상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구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1도나 상승한데 특히나 1차 산업 분야의 그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 대응을 관련해서 1차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어떤 의지나 생각이 있다면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약 1.9%인 반면에 제주 지역은 11%인 아마 최고일 겁니다. 예, 제일 그렇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만큼의 제주도의 농업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회적 경제적 비중이 엄청 예. 크다. 이처럼 제주도 지역에서만큼은 1차 산업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가부채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농업경영비와 또 물류비, 인건비, 요즘 또 삼고라고 하는 금리 인상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우선 이장님, 보니까 그래도 이제 1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은 상시적인 아까 보니까 전국 대비 1.9%죠. 네네. 우리 전국은 1.9%인데 우리 제주도가 11%나 많이 아직도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부채도 1위라고 이제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 중에 이제 제주 지역이 농업 경영비 부담 중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이제 원인이 가장 요즘 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제주 지역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 채소인 마늘,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감자, 당근 등을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인력난 대책 이 부분에 있으면 하나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인력난은 지금 현재 그 농업인력지원센터와 농촌인력중개센터 또 이제 국민수학단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고령농과 여성농 이런 농업을 취약계층에 있는 농업을 위해서 이제 인력센터에서 농업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인력중개센터는 시범 운영 중인데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고 특히나 이제 계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자, 때문에 그렇게 부장님, 진행할 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양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라동, 화북동, 봉제동, 일도이동, 부자업, 수선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두는 교육위원 강동우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정무부지사 후보자님은 앞서서 우리 양병우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삼선위원을 지냈고 또 농수축산지식산업위원장,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부의장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도 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3선을 하면서 우리 부의사 후보자님이 도덕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검증을 했다고 봅니다. 제출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그 후보자님은 농지가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니까 이제 그 어머님 소유로 해서 10제곱미터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거는 3평인데요. 예. 이 짜투리 땅 하나 도로에 들어간 거를 저희들이 확인 못 해가지고
요번에 그 자료를 떼다 보니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평이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3평이니까 뭐 아주 작은 땅이죠. 예.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앞서 설명하신 대로 이제 삼선이면서 뭐 위원장, 부위원장 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영훈 도정에서는 아마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도민과 의회, 각종 단체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갈등은 최소화하고 성과는 최대화함으로써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민들이 우리 김희연 부지사님을 어떤 그 역량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지사로서 만약 임명된다고 하면 주로 어떤 점에 최대 현안을 들고 하고 있습니까? 최대 현안입니까? 예, 최대 현안입니다. 우선 이제 지금 신삼구 고물가, 고금리 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 지금 제주도가 처한 상황들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생 경제 안전에 최선을 두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도민 갈등과 도민 화합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경청하고 많이 대화하고 또 도의회와 많이 협의하면서 도민 화합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세 번째는 1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1차 산업 경쟁력에서는 지금 인력난과 또 아까 고물가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고 경영비 또 많이 들어가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혁신 농업 정책을 통해서 과학 영농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농업 경영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아까 인사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 오영훈 도정이 7대 핵심 과제, 27개 전략별 101개 세부 과제 중에서 제가 제일 오늘 질문의 관점은 공공갈등 분야입니다. 혹시 오영훈 도정이 내세우는 공공갈등 그 세부 과제를 좀 알고 계신가요? 예. 우선 그 갈등 역량을 분석해서 갈등 조정 관계를 조정하는 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 제주공항 갈등 현안 해결과 공동체 확보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주민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과 도민 통합 실현입니다. 보니까 그 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좀 나와 있는데, 예. 저는 이 공공갈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특히 정무부지사로서 우리 도민과 소통을 하고 아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정이 그 공공정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 공공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도로부터 받은 상반기 갈등사 관리 카드도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도가 소관하고 있는 갈등 사업이 24건, 제주시가 소관하고 있는 갈등 사업이 14건, 서귀포시가 소관하고 있는 갈등 사업은 11건, 무려 49건이 갈등 사업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갈등,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안에 의한 지역 주민이라든가 도민 간에 생기는 그런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삼선의원을 지냈었기 때문에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넘어온 현재까지 이어지는 우리 공공갈등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몇 가지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제2공항 갈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그전 갈등으로는 이제 민군복합형 관광미양, 그 다음에 요즘 동부 하수철장 증설 문제로 또 갈등을 빚고 있고요. 또 뭐 영리병원이라든가 LA 실향형 주거단지, 또 이제 비자림로 개설,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공공 갈등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후보자님이 고향이 성산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그쪽에 제일 현안이 제2공항 사업일 겁니다. 제2공항 문제이고요. 또 저희 지역구는 뭐 저는 이제 고향이 구잡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당한 그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그 증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2공항 개발 사업인 경우에 쟁점 사항이 아마 입지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주민 생존권 위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 카드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갈등에 대한 그 프로세스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갈등 해결을 위한 과정들이 과정마다 많은 그 노력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그 정 후보자님이 우리 부시사로 임명이 되었을 때 우리 송산읍에 있는 그 주민 생존권, 원래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쉽고 또 이해할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 그 동부하수 처리장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우선 정무부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장에 많이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많이 듣고 많이 경청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역지사지라고 상대편에 서서 이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민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동부하수 처리장 문제도 제가 사실은 그 동부 지역 성산읍 출신이지만 이제 그쪽 지역을 많이 이제 압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정무지사로 만약에 취임이 된다면 바로 방문해서 지사님과 함께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제2공항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실 거죠? 제2공항 문제는 지금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작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완이 가능한 걸로 지금 됐다고 소문은 들리는데 현재로서는 투명하게 이렇게 밝혀주지 않아서 제주도도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완 작업이 나오면 그게 아마 환경청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이후에 제주도가 그 관련된 서류를 받아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과 도민이익에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우리 도민이익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에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뭐 이제까지 그 생긴 공공 갈등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 갈등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님이 답변한 그 마음을 계속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갈등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훌륭한 그 부시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삼선 도의원일 때와 현재 그 정무부지사 후보자지만 부시사가 되었을 때는 여러 여건과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후보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대에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젊어졌고 또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산하 기관장들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와 도산하 기관 및 여러 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해야 우리 후보자가 아까 인사 말씀에 밝힌 대로 세 가지 그 부시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낮은 사세로 겸손하게 임하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원과 또 초선 의원, 또 재선 의원, 삼선 의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할 수 있다. 그리고 저 또한 의원들이 한 분 한 분이 제주도 의회다라는 생각으로 또 낮은 자세로 도의원과 만나면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 역시 교육적인하고는 그 행정기관장을 해보는 건 경험에 비춰보게 되면 어떤 간에 후보자님은 부시가 됐을 때, 임명이 됐을 때는 좀 역지사지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방중앙 천지 성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우리 김의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그 도의원 3선이라는 업적을 남기고 도의원 그 4선을 불출마 선언해서 그 정치 꿈을 후배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준 그 결단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오영훈 그 제주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제주시 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5월 1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당이 전략 공천으로 인해 가지고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공천에 배제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침묵이 깃들었기 때문이다. 비록 정치 현실은 정글 같지만 그 속에서 결코 품격을 잃지 않는 신사 정치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오영훈 후보와 함께 제주에 더 나은 내일을 써 내려가겠다라고 하면서 도지사 캠프로 합류했습니다. 그 제주시장 내정설도 나왔고 지금 현재로는 정무부지사 후보로 내정됐습니다만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전략공천으로 인한 그 어떤 보상 차원으로 정무부지사 후보로 내정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민주당 소속이었고 또 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사께서는 또 민주당 소속인 관계로 제가 같은 당에서 같은 철학과 또 같은 사상을 가진 분들끼리 이제 정치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했고요. 참여해서 사실 열심히 도왔습니다. 근데 뭐 그 열심히 도왔다고 도운 사람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직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지사께서는 아마 삼선위원회 경륜과 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과정 속에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후보자께서 그 토지 부동산이 전무한데 그 부모로부터 중요나 상속 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재산은 없었고요. 제가 어릴 때도 뭐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현금으로 그 당시 한 1,000 정도 이렇게 받은 적은 있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사회생활 하면서 뭐 사업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부동산 취득한 일도 없었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는 처음에 제가 아까 1,000만 원 얘기했는데 그때 집을 샀었습니다. 그때가 한 40년 전 일이죠. 그 당시에 이제 보증채무 관계로 해서 사실은 날렸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후에 부동산은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예. 뭐 땅이든 농지든 떠나서 부동산은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그 김현 후보자님께서는 지나치게 청렴하고 바르게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감사합니다. 아니면 가장으로서 아주 무능한 가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합니다. 청렴하게 살려고도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저라고 땅 사고 돈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도 다 벗어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유혹에 힘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도의원 3번, 그다음 그 전에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집사람이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았나. 네, 이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없다면 농협조합원이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 32년 전에 임대를 했었습니다. 저 도련동에 있는 데인데 약 2,600평 정도에서 임대를 해서 그 당시에 자격 요건이 돼서 조합원 자격이 됐는데 지금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만 지금까지 사실 유지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계속적으로 자격 유지를 해줬고 또 현재까지 가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농협에서 무슨 혜택을 받거나 무슨 단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제가 뭐 혜택을 취하겠습니다. 받거나 그런 거는 저도 이제 뭐 받은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조그만 일이라도 정무부지사 후보라면 맞습니다.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알겠습니다.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조합원이 자격은 일단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예. 1년에 90일 이상 그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농협 경영체도 없는 건 당연하는 거고요. 네네. 예, 없죠. 그러면 이거를 빨리 정리하셔서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털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주도 관광협회 상임 부회장 당시에 도내 기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간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거기 술자리에서 그 협회 모 직원에게 폭행한 적 있습니까? 사실은 뭐 이제 사소한 일인데요. 뭐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잠깐 있었습니다. 기자분들도 계셨고요, 그 자리에 네, 네.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되게 친한 친구고, 그 이후에 뭐 어떤 일도 있었거나 뭐 형사적이거나 이런 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화가 좀 됐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생각해 보면 그분한테도 미안하고요. 또 어쨌든 뭐 공직 생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관광협회 이끄는 과정 속에서 제가 너무 과도한 행동이 아니었나. 네. 지금 와서 후회스럽다 그 생각과 사과를 당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잘했는지보다 기사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사화는 제가 됐습니다. 아무리 검색을 해도 기사는 전혀 없었고요. 아무 건도 없습니다. 예, 형사건도 기사에 아니고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예. 아닌데 기사화는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사화는 된 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모 실장님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아주 심한 스트레스로 위암으로 얼마 없어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그거는 너무 과잉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후에도 계속 저하고 만나 술도 먹고 했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무관한 겁니까? 예, 그건 뭐 그분하고 저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도 다음 날부터 뭐 계속 만나고 식사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네. 배우지아님하고 2분의 1 지분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살고 계신데, 보면은 그 전 소유주가 그 2018년도 7월 13일 거래가액이 2억 3,300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2년 정도 뒤에 그 우리 그 김현 후보님께서 이제 그 매입을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거래가액이 2만 600만 원, 네네. 2,7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네. 물론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억 3천에 대한 2,700만 원이면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 도민들은 다운 계약서를 의심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저는 아파트가- 그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운 점이 없습니다. 제주시 아파트는 그 당시 상승세인데 아니요. 왜 가격이 그때 그 떨어졌고 이렇게 당시에 했는지. 요즘 아파트 값이 올랐는데요. 제가 그 아파트 살 때는 신천지 아파트도 사실은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임대로 살고 있어서 그 집을 사고 싶었는데 안 팔아서 결국은 이제 그 나홀라 아파트 49세대인가 해서 글로 갔는데 49세대 이런 데는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2억 1천을 달라고 한 것을 400만 원 깎아달라고 해서 2억 6백에 샀습니다. 그래서 1억 3천씩 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다운 계약서 할 일도 없고요. 뭐 다운 계약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운 계약서를 해서 제가한테 이득이 아무것도 없고 세금 2천 얼마 더 냈다고 세금 내는 것도 뭐 한 10만 원 더 내야만 할 건데 그거 가지고 다운 계약서 할 이유는 예,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좋은 가격에 거래 잘 나서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 배우자님께서 네. 그 2017년 12월 29일부터 네. 2019년 7월 17일 1년 7개월 동안에 보면 네. 해외여행을 7차례나 다녀온 이력이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 보통 사람들은 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5년 동안입니다. 아닙니다. 1년 7개월 동안입니다. 자료 네, 네. 여기 올라온 거 보면 1년 7개월 사이에 7차례나 그 해외에 다녀온 게 있습니다. 예, 우리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네. 왜 이렇게 잦은 해외 그- 출장을 가고 여행을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제가 있습니까? 그 애들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기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애들하고 2번 갔을 거고요. 같이 딸하고 아들하고 갔을 거고.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과 한 번씩 여행을 갔다 오는 것도 또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그 의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가는 활동으로 많이 갔었고 본인도 그 여행 가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해서 여행 뭐 업무도 좀 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아마 좀 많이 나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많이 나갔다고 생각 안 합니다만 또 보기에 따라서 아니, 많이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 7개월 사이에 보십시오. 2018년 일요일 날 돌아와서 다시 또 2018년 1월 19일 날 얼마 없어서 또 해외로 나갑니다. 예. 또 2018년 1월 23일 날 돌아와서 또 같은 해 3월 17일 날 또 해외로 나갑니다. 이게 1년 7개월 사이에 무려 7차례나 이제 갔다는 거는 예. 우리 일반적인 도민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하는데 혹시 예전에 그 관광업이 관광업을 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예, 예. 혹시 옛날에 그거하고 하던 연관된 건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뭐 그것 때문이면 한 50번 갔겠죠. 근데 그거는 뭐 예. 별로 관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아마 다른 부분도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이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상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이동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의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내정된 점을 축하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든 제주도민분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행히 다른 인사 청문자와는 달리 후보자님께서는 농지법 위반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 보이지 않아서 본 의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행정시장 이제 청문회를 보면서 농지법 위반 때문에 자질 문제가 이제 도마에 이제 올랐었는데요. 농업을 관장해야 하는 정무부지사 자리로 앞서 청문회를 바라본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입장은 혹시 어떻게 되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무부지사 입장에서 농지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직자로서 농지의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무부지사가 되면 특별하게 농지관리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농지관리 개선에 대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정무부지사 후보님께서 말씀 중에 이제 들었습니다만 농지법 위반 사유 중에서 지금 위반이 혹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요? 시장 후보자님들께서 농지법 위반 사유가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맞다고 농지법 위반. 생각하시는지? 예. 뭐 위반 사유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위반 사항은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만일 맞다면 앞으로 이제 농지를 이제 담당하는 이제 수장으로서 부지사로서 유사한 사항이 만약에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혹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농지관리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는 농업인만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 하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농지관리를 위해서 지금 개선 명령도 내리고 또 거기 관련해서 기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처분 명령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제 농지관리위원회가 이번 18일 날, 9월 18일 날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농지를 관리해서 읍면동장이 농지관리 자격증명 취득도 해주고 이랬는데 네. 그게 조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 8월 17일 날인가요? 아마 그때쯤 위원회 구성해서 앞으로는 그 농지관리위원회 농지자 자격 취득 증명 관련해서 네,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고위공직자인 정무부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에서 도민의 눈높이의 도덕성에 본인 후보자가 스스로 혹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저 나름대로 뭐 부족한 건 있겠지만 뭐 사람이 다퉈서 먼지 한 번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온 과정이 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더욱더 조심하고 겸손하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년 정치 생활을 하셨고 그다음에 관광협회에서 근무하실 때와 비교해서 시대가 많이 이제 급변했습니다. 이에 대한 혹시 괴리들을 혹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혹시?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시대가 왔고요. 관광도 마찬가지고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제 관광도 이제 생태 관광, 환경 관광으로 이제 많이 치우쳐가고 있고
농업도 마찬가지로 생태 환경 농업을 진행하고 또 과학 영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영농 기법들, 또 영농 기자재를 활용한 방법, 또 고령농이나 또 여성농 이런 농업 약자들에게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방향 전환하고 관광인들에게도 소득이 가서 전환하는 게 최고인 것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무부지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무부지사의 이제 사무분장인 1차 산업과 공항, 공보관에 대해서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혹시 어떻게 보시고 계시죠? 우선 그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보면은 우선 1차 산업과 공보관 업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산국과 수산업하고 그다음에 공보관 업무와 도의회의 협력 관계, 그다음에 정부와 국회, 또 도민사회 이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정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폭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사의 역할이 할 일도 많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도정을 뒷받침하고 또 도민과 화합하고 의회와 협력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선 의원으로서 이제 의회에 대한 단연간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향후 이제 저희 의회와의 소통 방식이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혹시 질문을 좀 드리고 좀 싶습니다.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은 소통은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시 도의회와 협력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상임위원회와 계속적으로 만나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도정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회와 협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협력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의회 의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 있을 때 어려운 점도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커버해서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실 때 후보님께서 이제 9대, 10대, 11대 의정활동 프로필과 활동 내역을 보면은 참 화려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반면에 이제 지역분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이제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정무부지사 후보로 선택됨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많이 참고해 주셔서 이제 후보님을 선택한 게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선배님으로서 이제 의회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지역구 내리 3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물론 화려한 의정 활동을 보면서 2010년부터 쭉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시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잘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9대 초선 의원 때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을 이제 역임하셨었습니다. 네네. 물론 프로필을 보면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1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끌고 가려면 1차 산업을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혹시 파악을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성산읍에서 초에서 자랐습니다. 예. 그다음에 학교는 성산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했었고 대학교도 수산대학을 졸업해서 1차 산업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여기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1차 산업에 전혀 무관심한 건 아니고 어쨌든 농수축지산업위원장도 했었고 부의장도 했었고 또 제가 주위에 만나는 분들이 전부 다 농업인 수산인입니다. 제가 학교를 그쪽에서 나왔고 하기 때문에 아마 농업 관련해서 저만큼 또 얘기를 많이 듣거나 대화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1차 산업 관련해서 지원하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분야에서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이제 의원 활동 중에서 이제 각 위원장하고 이제 부위원장을 이제 역임하셨는데 전반적인 도정의 흐름과 이제 의회의 흐름을 이제 아주 잘 안다고 이제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후보님께서 이것을 인정받아서 이제 정무부지사로 선택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의원이 좀 자료를 이제 좀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해봤는데 이제 아쉽게도 우리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전부 이제 9대, 10대, 11대 이렇게 화려한 프로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9대와 10대 때 각각의 5회 도정 질문을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11대 때 4회의 도정 질문을 이제 하셨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1차 산업에 대한 도정 질문은 단 한 번도 이제 없었네요. 1차 산업 관련도 제가 한번 한두 건 불러봤는데 있습니다. 예. 없었고 9대 때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안 예. 한 건만 발의하고 그다음 1차 산업에 좀 전무했다고 이제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1차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혹시 낮은 건 아닌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 대한 이제 감각이 좀 네. 덜 했던 게 아닌가 혹시 제가 그렇게 현장 생각하십니까? 방문도 많이 갔고요. 구자에 당근하는 데도 갔다 왔고 성산에 월동무하는 데도 갔다 왔고 그다음에 태풍이 일어났을 때도 제가 가서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다각적으로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았으면 우리 1차 산업의 모든 삶의 질이 이제 향상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지와 1차 산업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걸 앞으로 향후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1차 산업이 지금 현재 그 경쟁력 확보가 우선 중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소득 창출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 안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오영훈 도정에서 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이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요. 가격 안정이 도모되고 수급 관리가 잘 돼야 제주 농산물의 판매 유통을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수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업도 마찬가지 수급 안정이나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뭐 과학 영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지원 분야도 스마트팜 농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여러 가지의 실천력을 좀 가시한다 그러면 제주 농업의 획기적인 발전도 이룰 수 있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관점에서 노력하겠다는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도 이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정무부지사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청문회는 청렴성, 도덕성 그리고 업무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12년간 도연 활동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그 2번 하셨고 그다음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아마 업무 능력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있는 청렴성도 지금 검증받고 있고 그리고 도의원 3선 했을 정도면은 거의 뭐 그 검증받은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정리하는 그 임무를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부모님이요. 보면. 예.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에게 청렴하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우리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갔습니다만은 아마 살아계셨으면 되게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한테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땅에 돈 얼마가 떨어져 있어도 남의 것은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 12년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내정자로 지금 있는데요. 그런 영향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조금 영향이 있지 않게 하십니다. 예. 평소 좌우명은 예, 어떻습니까? 예, 평소에 저는 덕유 선정이라는 말을 이제 좋아합니다. 예, 덕으로 정치를 하라 이렇게 해서 하고 참되게 정치를 하고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우리 의회에 저 앞에다가 사실은 실천은 잘 못하지만 붙여놓고 많이 되새기면서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회 여기 12년 동안 제가 덕유선정이라는 표를 붙여서 활동을 했는데 그거에 사실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방향의 노력은 하려고 했다. 이런 말씀만 드리는 거고 제가 그거에 뭐 100% 실천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보면서 마음을 되새겼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스스로 그 3번의 이제 3선 의원인데요. 그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건데 그 장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의정 활동할 때도
연구 과제를 가지고 그 문제점을 제기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연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결형 의정을 펴겠다. 그래서 실천 과제를 제가 제시했고요. 그래서 제가 마을 만들기 사업, 특별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을 만들기 센터를 만들었고, 공공투자에서 재정관리도 공공투자센터를 만들었고, 또 인권관리 증진조례할 때도 인권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인권증진센터까지 해서 제주도가 평화와 인권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연구를 통해서 완결형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도정에서도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연구과제를 만들고 최소한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도정의 방향성, 또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 관련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제주도가 말로만 하는 어떤 그런 도민 행복이 아니고 실천적 도민 행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고향이 성산이시고 그리고 뭐 농업, 1차 산업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 갖고 있다 그러는데요. 중간에 이제 그 성장하면서 관광 분야에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과정을 수료까지 했는 상태이고 사회활동 대부분 관광 관련해서 종사를 하셨습니다. 보면은 협회, 관광협회 상공부회장, 제주관광공사 이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 여행사 또 관련도 해서 한 25년 동안 했는데요. 여기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괴리가 있어서 도민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 관련해서는 10년 동안에 아주 의정활동에서 전문가로 활동하셨는데 이제 1차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건지 간단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이미지가 관광 쪽으로 기초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산고등학교 나오고 수산대학교 나온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려하지 않아도 좋다. 1차 산업 관련해서 성산읍에도 살았고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농업 관련된 분들이고 제가 농업 관련 단체하고도 간담회를 수없이 했습니다. 생활 개선회부터 시작해서 농업 경영체들 또 관련 단체들, 농협조합원님들 그래서 이런 많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무부사님의 그 소관 관련 업무가 제가 상임위도 마침 그 농수축 그 경제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 수산 분야 그리고 공무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의회 간의 어떤 그 협력 체계죠. 그러니까 갈등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잘 할 수 있다 보고 느끼고 있는데요. 거기도 더 한층 더욱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제주도 의회와 행정에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협의를 하든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의회에 법적인 제도를 좀 만들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내가 앞으로 의회와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조정의 역할이 서로 공전공생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도민의 이득을 위해서는 함께 가자는 이런 뜻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무사 역할은 도민과의 소통, 의회 간 그리고 언론 간 그리고 모든 정무적 감각을 정무적인 거를 이제 지사람한테 이제 업무를 보좌하거나 같이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요. 앞으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1차 산업대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학교라든지 그런 거를 하셨고 그다음에 또 관광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셨는데 그래서 1차 산업 생산 기반을 통해서 관광 콘텐츠 접목시키는 제주형 행복한 유산업이 이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델 관련돼 있고 그래서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결합시켜서 예를 들면 농어촌 관광이라든지 공정관광, 일수 관광이 포함돼서 이걸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있습니다.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거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어려운 제주 경제, 코로나 지금 팬데믹 시대에 이걸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녹여낼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관광 전문가라고 한다 그러면 요즘 산업들은 전부 융복합 산업들입니다. 농업도 관광하고 연계해서
6차 산업혁명처럼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아까 말대로 생태 체험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농업 체험, 그다음에 뭐 워케이션 관광이라든가 또 이제 웰니스 관광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관광하고 연목된 거거든요. 여기에 관련돼서 제주는 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 자원을 활용한 또 농업 자원을 활용한 이러한 관광 상품들도 팔 수 있다. 그래서 소득을 같이 함께 창출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체험 활동과 농업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조성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 구조가 관광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제주에 환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산업하고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3개 읍면동 172의 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특성에 맞는 것들이 포함시켜서 접목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그 협의체 그리고 또 전문가 그리고 행정에서 결합을 시킨다면은 이런 식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동의를 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런 걸 100% 포함해서 동의합니다. 앞으로의 어떤 그 정부사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미 있는 의사진행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정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림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 의원 예정자를 뵌 지가 한 4, 5년 되지. 네. 현역 시절 뵙고 또 오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제가 다소 늦은 차례입니다만은 우리 예정자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김 의원 예정자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등원을 하면서 제가 서귀포에서 516도로를 타고 넘어옵니다. 516도로가 이 회전율이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도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우리 대중가요 회전이지 아시지? 대전가요? 대중가요의 회전이자라는 노래 가사.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의자. 앉으면 주인이고 억울나면 출세하라. 제가 왜 이 생각을 자꾸 떠오르는지 저도 조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저께 서귀포시장 임명하시고 또 나중에 보니까 또 제주시장까지 또 임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늦게. 그래서 야 이건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도 전달도 했었지만은 이건 좀 너무 도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한 캠프에 한 멤버에 있는 사람들을 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것을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라인으로 한 생각과 또 가치를 같이 지향하는 그런 라인에 있는 의식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정무부지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김 의원 예정자께서는 아까 소통을 아주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과연 올바른 도민의 합리적인 여론을 잘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많은 의문과 걱정이 되는 부분일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론과 또 도민의 소리는 쌍방향으로 들어야 됩니다. 반대 극부에 있는 소리도
들어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네. 그런 걱정들이 우리 도민사회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들의 어떤 자질 또는 어떤 다른 부분에서 능력을 탓하는 부분이 아니고 평가절하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김의원 예정자께서는 시장 충분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이런 걱정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할 수 예.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우리 이정엽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과 서귀포시장, 제주시장은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모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지명이 됐고 뭐 인사청문회는 거쳤습니다만 거기에 뭐 나머지 아까 여러 가지 부적합, 적합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사회나 우리 의회가 그런 말씀 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했던 분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정무부지사 부분은 제가 또 그 부분에는 동의를 좀 안 하는 부분이 도지사 정책이 철학과 또 도지사가 갖고 있는 공약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방향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갖고 있는 철학과 어떤 그 관심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조하고 대화도 했었고 또 도지사가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그 역할을 대신하여서 진행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이 같은 사람들끼리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무부지사로서는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공모가 아니고 아마 도지사께서 충분한 그러한 자질과 경력이 있고 도정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정자께서는 민주당 캠프 또는 일부 그 제주시 사회에서 제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제주시장을 희망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아는 내용은 아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마지막 통보 온 순간이 부지사 지명 통보가 왔었고 그 전에 뭐 언론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그건 언론에서 어떤 그 카더라 하는 내용인 것 같고 저는 지명받는 순간 알았다고 결정했습니다.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지명하기 바로 전날쯤 통보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전날. 예. 지명 날짜가 언제? 지명 날짜가 7월 며칠이죠? 뭐 시장하고 같이 다 지명한 날짜니까 그 전에 청문 8월 8일이니까 아마 8월 8일 6, 7일 사이일 겁니다. 그 전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면담이 없었습니다. 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선거 끝나서.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7월 25일자로 다 준비가 돼 있던데. 지명받기 바로 전에. 네? 지명받기 바로 전에 이틀 전인가 제가 준비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뭐 교감이 됐던 걸로 추측과 예측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뭐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김종인 전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 쓰지 말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는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언이 오영훈 도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우리 김의원 후보자께서는 아까 말씀을 했지만은 정무적 감각에 의해서 또 1차 산업과 또 우리 언론 또 의회의 소통을 위해서 철학과 비전이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뭐 충분히 공감하십니까?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우리 이정엽 위원님의 말씀 잘 조언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네. 제가 그 오영훈 도지사에게 네. 가감없이 지역사회 여론이나 우리 의회 여론도 네.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를 믿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지만은 네. 우리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 여론을 청취하고 또 주변의 의회에 그 소통을 하다 보니 공약 사항도 이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판단될 때 직언을 하실 수 있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 예, 그러면. 예. 자, 도지사 서귀포시 이동집무실이 이제 도지사 공약 사항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집무실을 이제 서귀포 이제 시내 쪽에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취지와 어떤 목적에도 타당성이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반대급부로서 생각하는 그런 도민들도 꽤 있습니다. 네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가히 재앙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런 얘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의 집무실을 서귀포에 설치를 한다면은 과연 그 목적은 서귀포 산남의 어떤 민원과 또 도지사 면담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서귀포 시장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주민이 민원성 또 중대한 민원 아니면 중대한 면담이 있을 때 서귀포 시장을 만나겠습니까? 도지사를 만나겠습니까? 도지사를 만나야죠, 당연히. 네네. 예, 결정권자를.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임명직 시장의 힘을 잘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도민 사회에 충분히 공론화되어 있는 마당에 시장은 무슨 허수아비 시장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과연 해야 되느냐 말이지. 예? 우리 김의원 예정자님 한번 당당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우선 그 면담 설치를 하게 된 것은 지역사회에 여론을 좀 듣기 위해서 이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의 권한 집중 때문에 또 아니면 지방자치가 지금 이제 도민들이 보는 시각들이 소외되는 그 느낌 때문에 아마 서귀포 집무실을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서로 간에 오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도지사가 서귀포시도 찾아가서 직접 대화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겠다. 이런 과정에서 진행을 한 건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그 부분 잘 말씀드려서 어쨌든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도 거의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거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구도심권 지금 저기 지역 경찰대 거기에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어쨌든 진행하면서 지사님이 그 동안에 이제 서귀포 지역에 소외된 느낌으로 찾아갔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혹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서귀포 시장의 권한을 빼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 그러면 뭐 충분히 지사께서도 생각을 할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시민사회에서는 지사님께 직접 또 건의하거나 논하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가야 면담이 되고 여론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아니겠죠. 예. 제가 보기에도 우리 예정자 보기에도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예. 고민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인테리비용 8천만 원 의회에서 허가해 줬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신시가지 쪽으로 좀 하라고 했더니 꼭 자치경찰 있는 대로 비집고 들어가서 주차장도 줬고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참 소통이 잘 안 되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이장엽 위원님 추가 질의 때. 죄송합니다. 하나만. 잠깐만 해주십시오. 예. 아까 추가 우리 강상수 위원 질의를 했던 그 조합원 부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에 이제 가입하는 시기가 90년도 같은데. 90년. 90년도입니다. 네, 네, 90년도. 31살 정도. 예. 젊을 때입니다. 네, 그때 약 1,000만 원, 1,060만 원? 이제 그 가입을 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때 당시 1,000만 원은 아니고요. 중간에 네. 이제 그 농협에서 출자금 조금 사실은 뭐 그런 게 지역에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늘려달라 해서 좀 늘린 겁니다. 아니 31살 때 아까 말씀하실 때 그때는 조합은 가입됐고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힘들게 걸어왔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 예정자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당시 1,000만 원 출자를 가깝게 했다면은 이건 조합장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출자하게 됐는지 어떤 농협에 대한 혜택을 기대한 건 아니시고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한번 말씀 잘 해보십시오. 네. 어쨌든 조합원 가입은 뭐 그 당시 90년대 90년대 가입됐고요. 예, 출자 금액은 이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원래 10만 원 있었습니다. 10만 원. 10만 원 계속 있어서 그다음에 뭐 이자 나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 번 돈 찾은 적도 없고 그 10만 원이 한 30년이 되니까 거의 30몇만 원인가 돼 있더라고요. 돈이 나중에 안 건데. 그렇습니까? 예, 10만 원 가입해서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사실 몰랐는데 그래서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가입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주시 농협은 이 수익률이 전국에서 1, 2등 한 그런 농협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추측한데 배당금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놔둔 거 아니냐? 아니요. 농사 안 지으면 그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까 10만 원밖에 없었다는 말씀 했었어요. 1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요거 한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나중에 들어간 거. 어쨌든 농사를 안 지으면은 이거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충분히 위반이에요, 위반.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까 만약에 그냥 그렇다고 우리 그러면. 대충 스무스하게 지나가시던데 이거 농협도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부분은 분명히 좀 해주시고요. 예. 어쨌든 뭐 시간이 다 됐다. 이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강상수 의원님하고 이정엽 의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출자금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다시 한번 조합원 탈퇴하겠습니다. 조합원 탈퇴. 그게 가장 깔끔. 아까 강상수 의원님이 요구했듯이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다른 거 어차피 그게 농협에서 조합원을 지금까지 유지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후로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합 탈퇴가 할 수 있으면 제가 탈퇴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이 뭐 도덕성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 후보자님이 앞으로 농업수산 쪽에 관장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에 살짝 의미 있는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은 민선 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를 숙지하셨습니까? 보셨어요? 뭐 잠깐 겉으로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우리 공약사항하고 몇 가지는 중요한 부분들은 봤습니다. 예. 그러면 농업 분야하고 수산 분야가 몇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14개 과제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예, 농업 부분 12개고 수산 부분 2개. 예. 근데 농업 부분 12개에는 수산 부분 3개가 뭐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네네네. 이 부분에서 수산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22번째 과제인데 제주바다 해양자치권 확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제주바다 해양자치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주 해양바다 자치권은 지금 이제 우리가 12헬이 이렇게 지금 저기 정해져 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해외 수역, 베타 수역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갈치 조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이제 뭐 갈치 조업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의 이제 어선들이 일본에 나가서 일본 조업 근처에 가서 조업도 못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자치권은 우리 제주도를 해양 자치권을 만들어서 해양 자치권을 확보해서 이제 제주도의 스스로가 해양을 보존하고 자원 관리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건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일단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의지는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관련 국에서 보고하거나 뭐 특별하게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뭐 잠깐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자치에 관련해서 정부와 적극 논의를 하면서 예, 추진하겠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신문이나 TV에 보면 추자도 앞바다의 해상 풍력 발전 제주도 당혹이라는 아주 강조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언론에 못 봤습니다. 아직. 전혀 못 느끼셨어요? 아니, 관련 국에서 보고 안 하셨습니까? 그건 어제 나온 신문입니까? 어제 나오고 TV에도 여러 차례 반영이 됐고 요즘 인사청문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해상풍력 발전이라서 미래국 얘기로 들릴 거지만 예. 지금 수산국에서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다. 왕도 없나? 수산국에서 이거 보고하셨어요? 아니요. 수산국장님, 수산과장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이건 미래국 풍력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제주도가 왜 당혹해야 되죠? 아까 바다자치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바다 경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시장님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바다 경계. 예, 바다 경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12A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관련 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어서 언론이나 방송에 제주도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상 경계가 모호해서 제주도가 관여할 수 없어서 제주도가 당혹해하고 있다라고 예. 모든 TV나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상 경계가 모호해서. 예. 예. 근데 이건 관련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 거예요. 부지사가 되시면 제주도 바다 1cm라도 뺏기면 안 됩니다. 네네네. 이게 과거에 우리 사수도 때문에 전남하고 법정 분쟁을 일어났는데 겨우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당진시하고 평택시 매립지 분쟁 나서 당진시가 이겼습니다. 앞으로 이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추자도 옆에 이거 제주시에서 부유식 개측기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측기 주변 5km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풍력 발전기를. 거기서 한 거죠. 이거 분명하게 추자도 바다입니다. 분명하게 추자도 바다인데 지금 도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해상 경계가 모호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할지 당혹스럽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를 다 내주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보고받기 생각해 보신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해양자치 부분은 들어본 적은 있고요. 앞으로 제주 그러니까 해양자치 부분은 들어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것까지 연계시켜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요거는 이제 금방 본 내용이라서 정말 수산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고 부지사님과 더불어 가지고 제주 바다 지켜주십시오. 네. 이게 제주도 해상 풍력 위치가 제주도 바다인데 전기를 전라도로 옮기는 것까지는 뭐 사업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적 권한이 없다고요? 아니, 그거는 정의 동의할 수 없고요. 네.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사례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 자치권, 자치단체가 3대 유수다라고 했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수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된다라고 하고 이거 헌법재판소 사항을 들어봤습니다. 이게. 행정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관책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관수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담당하실 국에서 이 소중한 바다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제주의 해양 주권은 저희들이 지켜야 되는 지대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판례도 있고 행정관수법상 해양 경계선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저께하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이거 뭐 바다로 다 뺏기겠다고? 근데 미래국 해상풍력이니까 해상풍력 인허가는 제주도에 분명히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도 제주시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다가 해양 경계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해양 공간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해양 공간 관리 계획에 에너지 구역으로 우리 도지사한테 권한이 돼 있어요. 에너지 구역을 정해줘야 됩니다. 도지사가. 네. 이렇게 큰 권한이 있는데 제주도가 당혹해하고 있다고요? 수산국장님이나 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왜 이런 걸 보고 안 하십니까? 국장님 혹시 아시는 거 없으세요? 보고받은 거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미래국가 아니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TV에도 나오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못 하신다고요? 일단 우리 오늘 아침이라도 부지사 후보자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야죠. 그 미래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바다 얘기는 바다에 관련된 인허가는 그리고 구역에 관련된 거는 수산국에서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예, 저희 저기 위원장님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좀 파악해서요. 아까 좀 전에도 그리고 얘기했지만 아까 언론 정정 보도도 요청하십시오. 이거 충분히 우리가 권한 행사하겠다고 하시고 제주 바다 소중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후보자님 제주 바다 열심히 아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제주 해양은 어쨌든 제주가 지켜야 되고 또 이거는 수산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미래전략국가 협의회에서 풍력 발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요. 지금 그런 당연히 부분에서 도지사한테 권한이 돼 있으니까 예. 권한 행사하시고 제주 예. 바다 지켜주시는 걸로 예,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병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동우 의원께서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뭐 우리 예전직에서는 제2공항 지역이기도 하고 워낙 잘 아시니까 몇 가지만 갈등 관련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주민 발의한 조례로 의회에 청구가 되었고요.
심사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혹시 이 조례의 성격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 제2공항하고도 연관이 또 될 수도 예. 있고요. 제주도 입장에서는 이제 민감한 조례로 이렇게 그렇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자도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의회에 있을 때는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지만 예. 도정에 속해 있으면 예. 우리 도지사와 또 예.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대 201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제적기원이 그때 40명 중 19명이 반대, 19명이 찬성, 반대가 14명, 기권 7명으로 해서 부결되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예정자께서는 기권을 하셨죠? 네네. 기권은 사실상 반대를 행사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이유가 기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감하기도 하고요. 예, 또 제주도의 어쨌든 전반적인 산업 구조나 또 개발 문제에서 결정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게 도민 사회에 느끼는 파장 정도가 좀 심각하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2공항 관련과 연관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은 기권한 부분에 대해서 성산 지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찬성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오영훈 도지사께서 도지사 후보 시절에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에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것은 제주도민이 자기 결정권 보장이다.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고 해도 도민들이 호응이 없다면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언론에 봤습니다만은 도민들이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건으로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도민 사회의 갈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예정자께서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영훈 도정에서 아마 오영훈 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은 예. 저는 어쨌든 제주관광의 제주 또 도민의 이득을 위해서 도민의 이득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 우리 도민과 제주도민의 이득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자기결정권은 도민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서 동감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뭐 주민투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가 성립이 안 돼서 제주도 전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갈등 해소 해법으로 이제 정석 비행장을 제시했었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논의도 못 해보고 종결이 됐는데 제2공항이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 활용에 대한 우리 예정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제가 그 오영훈 후보자 시절에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지 않냐라고 조언도 했었습니다만은 예. 얘기 꺼내고 난 후에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정석 비행장을 다시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사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이 지금 남아서 지금 현재도 갈등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종결짓고 만약에 어떤 상황이 종결이 되고 난 후에 예. 말씀드릴 사항이지 지금 현 시점에서 정석 비행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 제가 조언도 드렸습니다. 일단은 반대 의견으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농어민 수당 관련해서 네.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 수당이 민원이 이제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네. 사실상 이게 농어민 수당이나 어민 수당이 다 주민 발의로 금년에 다 해서 똑같이 40만 원씩 이제 지급이 되는데 이 문제가 어떤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까? 지금 전농인 경우에 전업농인 예. 경우에는 40만 원씩 이제 수당이 다 나가는데 예. 그 의료보험을 가진 예. 농업인 예. 그러니까 이제 영세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영세한데 어디 뭐 공공노조자 일하는 무신들. 예. 그런데 이제 농업에서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이 공공으로 가면은 의료보험이 나오든가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게 혜택을 안 주다 보니까 자, 3천여 명이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은 좀 시간이 이제 다 되다 네네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의료보험 직장 가입자 한 달만 해도 이게 상해보험 적용하든지 의료보험이 이제 가입이 되니까 한 달 정도 어떤 단순한 거 이제 쓰레기 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또 특히나 어선인 경우는 다 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민수당인 경우는 약 50%도 지급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도민사회 농어민들이 잘 알고 대다수의 이제 민원입니다. 잘 알고 있고 예,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이번에 청문회를 보고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네. 말씀 좀 잘 해주십시오.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과 공감을 100% 하고요. 앞으로 이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면세유 관련이나 또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말난 농업인 수당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을 지금 찾고 있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농업인 수당 문제는 예산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부분에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 보험 아무튼 이 부분도 해소되는 걸로 네. 이제 봐도 된다고 열심히 해서 됩니까? 반드시 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뭐 솔직하고 진짜 열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좀 받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교육소관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후보자님이 11대 아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히 좀 할까 합니다. 이번에 6.1 선거에서 이제 김광수 교육감이 당선이 되고 취임하면서 중요한 그 공약 사업이 하나가 농어촌 고등학교 그 통학비 지원 그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가 경정 예산 특별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약 44억 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44억 원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왜 저희들이 이제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도 그거에 관심 가서 교육청 도의원 할 때 교육청에다가 건의도 하고 확답도 받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고 나오려 했는데 조례를 못 만들어서 지금도 아마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고 나면 아마 교육청에서 근거가 없어서 삭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쭉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교통 문제, 교통 안전 문제, 아이들이 통학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좀 한 걸로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님은 뭐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제주 학생들이 통학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네. 예. 그럼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의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우리
후보자님인 그 우리 정무부사 그 소관부서 업무도 됩니다. 지금 그 조례가 두 가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조례로 해서 농어촌 그 초등학생 통학버스 지원 조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2월에 우리 김장식 위원장님이 발의한 읍면지역 중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아까 우리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 초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에 대한 통합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44억 원을 저희들 삭감한 그런 사유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보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제주도민 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한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농어촌 그 지역의 초등학생 교통비는 지금 교육청 조례로 근거해서 아마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번에 그 중학생 교통비도 이번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아마 이제 이번에부터 진행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 교통비가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농업인 자녀에게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 자녀 이외에 제주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읍면 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통학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추진 의지를 가졌고 그 당시에 교육청에 요구됐었습니다. 역차별인 관계로 해서. 그래서 읍면 지역 활성화와 읍면 지역 학교 소멸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관련해서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우리 농업국에다가 요 얘기를 하니까 농업인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대로 우리 소관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평신교육과 소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조례가 발정되고 교육청에서 조례를 통해서 예산 협의가 오면 다름대로 우리 행정교육협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준비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네. 조례를 준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통합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도정과 도청과 우리 교육청 간에 협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뭐 교육정책협의회도 지금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재원입니다.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재원 배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정치